내가 막 보는 내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이거라기보다는. 아로마님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이 영어책 읽어줄 때 해석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꿀팁은 안녕하세요. 아이와 루틴하는 엄마 아루마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쭉 실천해온 영어 책 읽기, 영어 영상 보기, 흘려듣기, 엄마표 영어 3총사, 무엇보다 놀이를 중심으로 아이와 영어를 재미있게 즐겨온 엄마표 영어 로드맵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1편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에피소드 3개 정도 올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이 많은 저에게는 정말 택도 없더라고요. 총 5편. 이제 1편은 올라갔고, 오늘은 2편, 4, 5세, 그 다음에 5, 6세, 그 다음에 6, 7세, 그리고 7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파닉스 포함한 이야기까지 쭉쭉쭉 시리즈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저만의 이 로드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엄마가 영어 못해서 나는 아이 영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라는 말은 이제 그만. They have some pretty good things there. They have like those cake pops. Have you ever had a cake pop? I have sweet potatoes. Sweet. What? Dried potatoes. Dry sweet Oh, potatoes. dried sweet potatoes. Let me see. 저처럼 찐 영알못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재밌게 원어민처럼 즐기는 아이로 만든 엄마표 영어 성공기 로드맵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함께 출발해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다 풀어드릴게요. 출발! 4세 중반 넘어가면서 5세가 되는 시점에 많이 고민이 되는 이 나이인 것 같아요. 슬슬 보육에서 교육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왠지 영어 유치원도 슬슬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놀이로 쭉 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로 이제 마음이 좀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이 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야말로 진짜 제가 돌이켜보니까 엄마표 영어에 완전 황금기예요. 진짜 이때 아이들은 영어 자체를 머리로 한번 이렇게 걸러서 분석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진짜 본투비 나오는 그런 리액션들, 제스처들, 고유의 감성들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진짜 황금기이거든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에는 영어로 하는 키즈 카페도 있고, 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을 또 영어랑 결합해서 하는 곳들도 많이 제가 주변에서 듣고 있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곳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걸로는 사실 저는 절대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엄마표 영어는 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엄마와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아이를 정말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엄마의 기회, 엄마의 특권, 진짜 엄마와의 일상 속의 그 대화들이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더 독려매시고 집에서 더욱 루틴으로 쭉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잘 잡아두시면 진짜 이 영어가, 내가 그렇게 고생한 영어가 우리 아이에게는 그냥 일상이 되는 그런 진짜 마법 같은 경험을 꼭 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5세 황금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번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주었던 인풋, 아웃풋, 그리고 실천 꿀팁,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인풋. 아이가 3살이든 4살이든 6살이든 9살이든 엄마표 영어의 3총사, 영어책, 그리고 영어 영상,
또 흘려듣기. 초등학교에 가도 쭉 이어지는데 대신 이게 연령별로 좀 이렇게 나이별로 비중, 방법에서 조금씩 발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5세가 영어 영상에 완전 푹 빠져서 보는 경험을 하는 처음 단계이거든요. 진짜 이 5세 때 어떤 영어 영상에 하나에 지독하게 빠져서 1년 내내 그 영상만 볼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 5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책과 영상 중에 이때는 좀 영어 영상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글 영상을 진짜 좀 더 철저하게 제한을 했고 1년 이상 영어 노래 영상을 이미 노출을 하셨다면 이제 4세 후반부터 5살 이때는 스토리가 있는 영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때 저는 좀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편하게만 듣던 영어로 만든 음악, 코코멜론이나 슈퍼심플송 이런 음악으로만 계속 이미 너무 거기에 편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것만 계속 이어가기에는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캐치해내는 어휘나 구조, 그 흐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해석,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스토리 영상으로 아이에게 더 많이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기운 내셔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그리고 혹시 아이가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아이를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관찰하시고 파악해 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린 까이유나 페파피그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말이 정말 빠르고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도 기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고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고 좀 더 호기심이 많고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에 큰 거부가 없는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희 집에서도 첫째와 둘째가 굉장히 다른 기질의 아이이기 때문에 저도 늘 섬세한 둘째를 더 자주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이 특권, 기회, 엄마표 영어에 제가 정말 대체될 수 없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스토리 영상으로 넘어가는 아이들 진짜 잘 관찰하셔서 계속해서 좋아할 만한 영어 영상 계속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난이도가 우리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말이 느리거나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찾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진짜 모국어, 한글책 관심을 두는 한글책 기반으로 해서 한글과 영어를 분리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가 조금 좋아할 만한 한글책 기반을 통해서도 좋아할 만한 영어 영상을 캐치하실 수 있고 책을 또 캐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최대한 아이에게 좋아할 만한 것들 계속 들이밀어 주세요. 진짜 어느 날 분명히 빠져들어요. 스며들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따릉 아루맘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아이 이제 셋 뱃속의 아이까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가지고 네. 답답한 게 있었는데 딸. 4살, 2살, 그리고 4살, 2살이 지금 딸이고 내년엔 또 아기가 또 태어나죠. 진짜 대단하세요. 제베핀, 리틀 엔젤 막 이런 거 좋아해서 그거 영어 영상, 영어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파피그도 한번 보여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잠깐만 보긴 했는데. 영어 노래 스토리, 그러니까 영어 노래 영상은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제 네네.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5살이니까 이제 곧. 그러니까 한글 영상이나 한글 책 네네. 보는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마냥 막 이렇게 영유아스럽진 않잖아요. 마냥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 책 네. 수준을 항상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도 엄청 보는 프로그램은 네. 막 색깔 동경, 막 음식, 과일 동경, 막 이렇게 보네. 영유아스러워서 오,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소리로 넘어가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네네.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한글 영상이나 한글 책 힌트를 얻어서 네네. 영어 책도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페파피그는 네. 살짝 빠를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한. 빨라요. 네. 빠르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빠르더라고요. 네. 엑스앤 루비, 까이유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들어봤다. 그거는 한 네네. 번씩 그냥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음. 주변에서는 음. 영어 노출할 때 옆에 엄마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루마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마음의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막 보는 내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이거라기보다는 네네.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셨을 때 물론 네네. 두 살 둘째한테 많이 손이 가고 종일 눈을 뗄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잠깐 첫째가 그렇게 엄마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둘째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되죠. 안 하죠, 아이가 아직은. 네네네네. 그래도 갖고 놀 수 있는 막 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TV 앞에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걔도 이렇게 눈으로 놀아주면서 또 첫째 한 번씩 이렇게 엉덩이 토닥여주고 저도 네네. 전혀 내용이나 영상에 집중이 안 네. 되지만 그래도 네네. 어른이니까 딱 보면 네네. 캐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아이한테 저 표정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네네. 하면서 이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기폭제 같은 걸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서 그 시간을 써라라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저희도 막 누군가 옆에서 영상 같이 영화 보면은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면 괜히 더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기대가 되죠. 그렇죠. 재밌어지죠. 네, 네네. 그 역할을 초창기에는 엄마가 해주셔야 아이가 당연히 훨씬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도 저렇게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는데 뭘까? 하고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만 꼭 보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 뭐 이것도 좋겠지만 그냥 그 순간 매 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자.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둥이맘, 이제 아이가 둘 이상일수록 엄마표 영어가 진짜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서로 엄마표 영어로 자기들끼리 놀이가 생기고 또 문화가 생기면서 확실히 더 배가 되고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 이상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세상 어떤 일이든 득과실이 있고 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항상 좀 장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지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제가 많이 준 인풋이 영어 영상의 비중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정말 깊게 빠져드는 영어 영상이 생겨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때 맥스 앤 루비를 정말 좋아했는데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보는 것도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3시간 이상 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너무 푹 빠져서 보는데 딱 시계 보고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끄자. 이렇게 너무 단호박처럼 하지 마시고 2-3시간씩 빠지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있다면 그거를 허용해 주시고 그걸 보는 걸 엄마 자체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노출에 대한 불안함, 왠지 중독될 것 같고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기는 뇌는 말랑말랑하고 또 청력이 정말 발달된 이 시기에 길을 뚫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독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이가 중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점검해보세요. 정말 이게 단순 미디어 때문인지 종합적으로 엄마가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관리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푹 빠져서 2-3시간 이상씩 본다는 게 재미가 없다면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재미있고 몰입하고 있고 아이가 너무너무 지금 그 속에서 풍덩 빠져서 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너무 티처럼 이렇게 딱 끊으시지 마시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한글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대화도 또 많이 하시면서 또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면서 균형을 비슷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영어 영상을 보는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루틴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루틴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가 아이랑 집에서 이것만큼은 하루의 육아 일과 속에
딱딱딱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루를 보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찝찝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은 오히려 단박하고 단순하고 쉬워지고, 그러나 꾸준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루틴표를 실천함으로써 저의 약간 강력한 엄마표 영어의 무기이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너무 육아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심란한 날 내가 이제 죄책감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아이로 인해서 너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날, 혹은 다른 아이와 비교되는 그 어느 날, 다 제가 겪었던 체크하고 있는 그 루틴 실천표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뭐 양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걸 오늘 건드렸지, 나는 오늘 잘 살아냈어, 잘했어, 그래, 이 정도로 가늘고 한번 길게 계속 해보자 하면서 계속 이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주 인스타에서 루틴 실천표를 신청받고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기에 아웃풋. 이렇게 영어 영상에 완전 몰입해서 본 아이들은 이 시기에 그런 영어 영상 속에 간단한 단어나 또 간단한 문장을 슬슬 따라하기 시작해요. 진짜 영상에 완전 깊이 몰입이 돼 있는 거를 아이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막 흐리멍텅한 동태의 눈이 아니라 정말 초롱초롱 다음 내용이, 다음 스토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한 얼굴로 또 깔깔깔 웃으면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깊이 몰입을 했다는 증거이거든요. No way, 뭐 what's this, it's mine, 이런 간단한 단어들, 문장들을 슬슬 말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때는 이제 그 리액션들이 좀 그 감성이 그 약간 영미권 아이들처럼 조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읍스, oh no,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한다든지 그런 제스처, 반응들이, 이런 경우에 엄마가 아이의 흥을 잘 맞춰주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실천 꿀팁. 제가 인풋을 아이에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제일 이 시기 부모님, 어머님들한테 좀 많이 듣는 질문이 영어책 읽어줄 때 해석해 줘야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해석 대신 경험으로. 해석 대신 놀이 경험으로. 이 시기에 엄마의 포지션은 정말 놀이 파트너, 그리고 수다쟁이. 정말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도 똑같이 이런 관련 답을 드리다가 얼마 전에 가든 패밀리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 강사이신 홍공쌤, 많이들 아시죠? 그분이 나와서 이 영어 해석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얘기해 주신 편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미취학 6살인데 얼마 전에 이제 라이온 킹에 빠진 거예요. 아하. 네. 네. 선생님이 하도 팝송 노출시키라고 해서 OST 중에 I Just Can't Wait to Be King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얘가 따라하려고 하는데 너무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이 To Be King을.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입이 딱 멈추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두 분 중에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둘 다 눈치 보다가 약간 서로 그 집안의 지금 영어 교육의 큰 리스크는 부모의 입이네. 네, 그것만 제거해주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컨텐츠나 노래를 수백 번 반복해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To Be K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스토리상 이 라이언 킹 주인공이 결국은 네.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근데 to be라는 문자로 네. 함축이 되었을 뿐, 아이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준다거나 또 번역식이라든지 분절해서 티칭을 하는 것은 부모만 속이 개운한 거지. 애는 지금 더 많은 좀 정보를 소리와 활자로 계속 지금 접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를 자꾸 멈춰 세우는 것만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해석해줄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아이 영어를 해석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딱 저희 때처럼 A는 B다라는 해석, 단어 뜻 하나하나에 고정돼서 집착해서 고정적으로 알려주는 그 방식이에요. 대신 그 단어를 일상에서 진짜 몸으로 좀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해석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지속적으로 궁금해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노출을 시켜주시고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도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이런 경험을 자꾸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